그 기존에 뭐랄까요, 이 도서관을 가게 되면 굉장히 이 엄숙하게 로비를 거치고 다른 층으로 올라가서 자기 책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다면, 여기서는 부담 없이 경계가 극도로 이렇게 없이 바로 놀이 공간에서 책의 공간으로 이런 것들을 이어주고, 또 도시에서 책의 공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접근성이랄까요? 그런 다양한 접근성을 구성해주고요. 공간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삼각형 볼륨 부분에 해당합니다. 주 열람실로서 가장 많은 책들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공간입니다. 먼저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서 여기 로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카페가 있고요. 이 카페 로비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실, 여기서 다양한 강좌나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실과 라운지를 거쳐서 메인 공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좀 여기서 복잡한 세팅을 했는데요. 들어오게 되면 또 하나의 조그만한 극장 같은 좌석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걸터앉아서 책을 갖고 와서 읽을 수도 있고, 여기서 같이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매주 한 번씩 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음악회 프로그램이 여기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옆으로 둘러가지고 이 책들이 다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군데군데 난 이 창으로는 그 뒤에 비단산의 풍경들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부에서는 이 자연과 책이 가장 밀접하게 사람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이 들어올려진 극장식 좌석 하부에는 디지털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미디어를 검색하거나 어떤 영화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들, 이 공간은 이제 빛이 들어가지 않는 암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 주 자료실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 또 그 아래층에서와 같이 벽과 이 책장들로 둘러싸여진 책의 숲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책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옥상 정원에서 이 비단산을 배경으로 책을 보고 휴식을 취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반대로 산에서 내려와서도 이곳을 통해서 바로 도서관 메인 공간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여기 또 맞은편에 조그맣한 공간은 저희가 문학 전시관으로 구성을 하여서 여기서 이 인근 일대의 다양한 문인들의 그 윤동주 시인을 포함한 그러한 어떤 흔적들과 역사적인 사료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뒤쪽을 보시면 앞에서 보시는 것과는 또 다르게 굉장히 뭔가 등산을 하다 내려오게 되면 여기 또 굉장히 넓은 이 야외 극장 같은 공연장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공연장은 기존에 여기에 이 별도로 조그맣은 무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이제 그 기존에 이 주민들이 쓰시던 것을 그대로 새로운 도서관에도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제공하고자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구성을 한 거고요. 스탠드 극장을 지나쳐서 또 오다 보면 조그만하게 이 산이 연속되면서 입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입구는 밑에 종합 자료실이 복층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공간에서 책을 보다가 책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 앉아서 자연 속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관계성을 만들어내고요. 제일 위쪽에는 또 여기는 별도로 또 옥상 정원이 있어가지고 캐노피 하부에서 이렇게 좀 반실내 같은 공간 속에서 이렇게 오붓하게 이야기를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옥상 정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있는 산의 지형을 최대한 어떻게든 도서관 내부로 그려드리고자 저희가 구성을 해서 사람들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도서관 내부로 그러니까 어디 중앙 로비가 아니라 각 열린 공간들로 다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각기 다른 옥상 면들에는 다양한 용도들의 야외 프로그램들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해서 굉장히 밀도 높은 그런 근린 공원의 장점을 그대로 도서관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건축가가 굉장히 재능이 있고 창조적인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재료와 색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의 어떤 건축물들이 가지고 있는 무채색과 일반적인 그 외장재를 쓰지 않고 이 조진만 건축가는 외형의 이 형태에 걸맞게 과감한 색상인 녹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녹색은 자연의 어떤 색에서 차용된 거죠. 그래서 이 녹색을 이 건물 전체 다양한 요소에다가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단순히 페인팅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건축가가 강화 섬유 레진 그레이팅이라는 녹색의 유리 섬유를 가지고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거죠. 그걸 가지고 건축물 외형에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다양한 실험들은 굉장히 앞서 있고 진보적이고 독창적인 어떤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건물의 주 재료를 쓴 것은 그 FRP 그레이팅이라는 그 레진에 그 강화 섬유가 들어가서 굉장히 이렇게 유리 비슷하기도 하고 좀 플라스틱 같기도 한 그런 합성 재료입니다. 이것은 빛을 잘 투과시켜서 내부에서 책을 볼 때도 도서관에 직사광선이 바로 들어오지 않고 이 그 재료를 통해서 한번 필터링이 돼서 은은한 빛이 이 책을 보는데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고, 또 이 재료가 가지는 그 빛깔 자체가 이 녹음과도 상당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재료들은 다 콘크리트로, 이 지금 산 자체가 돌산입니다. 그 지형을 깎고 수선해서 저희가 새로운 어떤 이런 지형을 만들었다는 의미로 땅에 들어가는 바닥재들은 다 이 돌에 관련된 콘크리트들이고, 벽에 붙는 노출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녹음의 그 연속성으로서 이런 재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도서관은 뭐 보시기에는 간단하시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주어진 대지 상황과 주어진 높이 제한에 맞춰서 최대한의 어떤 공간 구성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그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구조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부 공간에 기둥이 없이 큰 공간을 만들고, 그것들이 또 여러 방향으로 열려서 채광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구성을 저희가 택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이 3D 프린트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구조 모형을 현장에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공사 중에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꼭 참조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시공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다시 콘크리트를 부시고 다시 재시공을 해야 함이 마땅하고, 그래야지 이 공간의 구성이 원래 설계자 의도대로 100% 살아날 수 있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발주처의 입장이나 그 시공사의 또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토대로 또 다른 더 나은 제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공사의 실수를 또 더 디자인적으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이 끝 부분에 어떻게 이 판 자체가 어색하지 않게 실수에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이 원래 디자인 일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라 많은 어떤 시간을 저희가 보낸 그런 것이 좀 에피소드로 남습니다.